그리고 제작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조용하게 하셔야 돼요. 신부님의 움직임이 꽤나 조심스럽습니다. 대체 이곳에 뭐가 있을까 했더니 하나, 둘, 셋. 기능아리에 귀엽죠? 새끼가 태어난 지 얼마나 됐나요? 3주일 정도. 우리 가모장의 딸의 그 새끼들이에요. 다치지 않게 굉장히 조심해요. 누렁이를 시작으로 몇 대에 걸친 고양이 자손들, 얼마 전 태어난 고양이들까지 합치면 총 14마리로. 우와, 진짜 대가족이네요. 매주 주말 오전이면 미사를 드리고 있다는 신부님. 뜻을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나저나 프랑스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신부님이 대체 어쩌다 이곳에 정착하게 된 걸까요? 원래 프랑스계 캐나다 사람입니다. 모태 가톨릭 신앙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의대에 다니기 위해서 프랑스에 유학 갔습니다. 네, 6년 동안 의대에 다녔다가 마음속으로 이게 저의 뜻이 아니고 엄마의 뜻이구나. 3대째 의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당연히 의사가 되길 바랐던 어머니의 뜻을 뒤로하고 마음속 소리를 따라 수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답니다.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그렇게 수도회의 파견을 받고 오게 됐다는 한국. 첫눈에 반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는 저의 운명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나라라고 생각한 거죠. 이거는 결혼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결혼할 때 이 당신을 일편단심으로 영원토록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잖아요. 무려 35년째 한국에 반해 떠나지 못하는 중이랍니다. 한편 그 시각 어째 뒤태가 딱 봐도 자고 지는 것 같죠? 얼씨구 아예 올라타기까지. 열네 마리나 되는 고양이들과 함께 살다 보면 뜯고 찢고 하는 일들은 다반사라고 합니다. 고양이들이 관을 포장하는 테이프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다 찢어버리기 시작해서 딱장망으로 관을 다 보호해야 합니다. 그저 마음을 내려놓고 이 또한 수행이려니 생각한다는 신부님. 그래야 마음이 편하답니다. 고양이들 없이 여기서 살게 된다면은 좀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게 고양이들과 함께 사는 거는 왠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비가 내리면 잠시 쉬어간다는 공동체 마을. 짧은 소나기가 그치고 비가 온 김에 신부님도 잠시 쉬어갈 참인 듯 싶은데요. 그런데 그때 신부님 곁으로 고양이 한 마리가 뛰어오릅니다. 앞마당에만 고양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실내에서 사는 고양이도 있나 본데요.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많지만 본래 집안에서 안 키우려고 했었는데 원칙을 세웠는데 근데 부득이한 경우들이 생겨서
지금 집안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녀석 이름은 포도라고 하는데요. 신부님의 원칙을 깨고 실내에서 살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심한 눈병이 생겼기 때문에 맹료가 되지 않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안에서 키워서 하루에 3번이나 치료해야 했었죠. 어미에게 버려졌다는 포도와 신바. 눈에 염증이 심해 앞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데요. 처음으로 고양이를 치료하고 살려보려 했지만 결국 신바는 죽고 포도만 살았다고 합니다. 그 고양이에 대한 애착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가 어려워요. 생각하기만 해도 아직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애정이 안 생기기를 원했었고 이게 야생 고양이로서 키우려고 하다가 어느새 애정이 생겨서 그냥 방치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십자가를 멋있게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냥 어떤 어쩔 수 없는 그 감정,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고양이 새끼 하나일 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동물과 관계를 맺는다면 상당히 강한 인연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인연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모든 생명이 귀하지만 관계를 맺으면 더 특별해지는 법. 신부님에게의 관계란 너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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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찾는 고양이가 있는 듯합니다. 젤로라고 하는 그 고양이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식사 시간이고 그리고 특식을 다 준비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때 지붕 위에서 내려오는 이 녀석이 바로 첼로인 듯 싶은데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첼로의 밥을 챙겨주는 신부님. 그런데 어째 경계가 상당한 듯합니다. 밥을 주려 다가가면 아이, 저 왜 그래 도대체? 도망가기 바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선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찌꺼기를 주죠. 그래서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닌지 전혀 몰라요. 1년 전까지만 해도 밥을 잘 먹던 녀석이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것인지 사료를 삼키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털까지 뽑기 시작했다는 첼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이게 그냥 도와달라는 그 눈빛으로 이렇게 연민정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도와주지 못해서 많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어제 종일 굶었던 첼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배고팠을 첼로에게 밥을 챙겨주는 신부님. 하지만 선뜻 먹지 못하는데요. 입맛에 좀 맞을까 싶어서 간식을 따로 챙겨주자 다행히 밥을 먹기 시작하는 첼로. 그런데 무슨 일인지 고통스러운 듯 고개를 비틀고 신음소리까지 내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에 다시 밥을 줘보지만
얼마 먹지 못하고 다시 자리를 뜨고 맙니다. 이동장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마다 도망쳐 버렸어요. 길들여진 고양이는 아닙니다. 다가서면 멀어지니 어디가 아픈 것인지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상황.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 더 답답한 노릇이라는데요.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고통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덜 고통스러웠으면 참 좋겠다. 첼로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낭식 수의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부터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죄송해요. 대표님. 손이 좀 아, 멀어가지고. 괜찮습니다. 한국어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이, 별 말씀을요. 미남이시네요. 아이,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뭐 여기 보니까 되게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고양이들도 같이 생활하고 네, 이 공동체라고 했을 때 고양이를 포함해서 지금 14마리. 14마리요? 예, 예. 그럼 지금 첼로라는 아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 친구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근데 주인공이 지금 홍길동 같아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쪽으로 도망쳐 버렸다가 이쪽에서 나타나고 그다음에 또 사라지고 또 이쪽에서 나타나고 이게 갈피가 안 잡혀. 원래 고양이는 홍길동 같죠? 홍길동 같아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영상 네. 같이 보고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그럽시다. 네. 우선 첼로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계속 주위를 둘러보면서 경계를 조금 하거든요. 저 입장에서 볼 때 지나치다. 네네네. 설마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배고파서 밥을 먹으러 왔음에도 경계가 심했던 첼로. 기본적으로 바로 먹지를 않죠. 예. 왜냐면은 이제 누군가 있다라고 하면은 고양이들은 가장 자기가 안전하다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뭐 밥을 먹는다던가 물을 마신다던가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밥 먹는 동안, 물 마시는 동안, 화장실을 쓰는 동안에는 자기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약한 입장.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위를 둘러보면서 경계를 조금 하거든요. 아. 그리고 먹지 않고 바로 간다는 거는 일단 지금 아마 구강 상태, 입 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더 바로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구내염이라던가 치주염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치아합수성 병변이라고, 그러니까 치과 문제는 좀 많은 편이에요. 놀랍게도 현재 첼로는 치아 건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요. 그렇죠. 이게 특징이에요. 입안에 통증이 있는 애들이 밥을 사람이 이렇게 먹다가 잘 씹어야 되는데 아프면 어떻게 해요? 밥 먹다가 이러잖아요. 아프니까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발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자꾸 이렇게 찡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씹는 과정이 통증이 심하면 고양이들이 먹을 때 이렇게 한다던가 좀 흘린다던가 침을 많이 흘린다던가 유연 증상이 있다던가 입 주위가 지저분해져요. 이게 사람의 인류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고양이도 그럴 수도 있구나. 고양이에서도 치과 문제가 문제가 많구나. 많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 털까지 뽑기 시작했다는 첼로. 그거는 제 생각에는 마음의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그게 왜 마음의 문제냐면은 고양이들이 보통은 이제 얘처럼 치아가 안 좋아져서 자기를 좀 방어할 수 있는 마음, 좀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것들의 행동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면은 방금 지금 첼로가 보이는 것처럼 특정한 자신의 피부나 이제 털을 과도하게 핥거나 뜯는 행동. 저희가 이제 플러킹이라고도 하는데 플러킹. 플러킹. 닭이 이렇게 뽑아버리는 네. 거. 플러킹. 네. 그래서 그런 행동을 지금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강박적 핥기, 강박적 털뜯기. 그래서 아마 그 근본은 몸이 약해지면서 마음도 불안해지고
이러니까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강박관념처럼 강박적인 행동의 하나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꼭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근데 상당한 충격을 받을 거고 그리고 신뢰관계가 지금 아프니까 많이 망가졌는데 더욱더 망가질까 봐 걱정이 되죠. 치료를 받고 나서 아이가 회복이 되면 이 관계나 문제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당장 시급한 병원 진료를 위해 첼로를 잡기로 결심한 신부님. 살금살금 잡아보지만 못 잡아. 놓쳤어. 첼로. 급한 마음에 무작정 잡으려 했던 것이 화근. 결국 첼로가 꼭꼭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속은 타지만 기다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 상황. 결국 제작진도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밤 무사히 첼로를 구조했다는 영상을 보내온 신부님. 좋은 병원에 너를 데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간밤에 입원을 하고 오전 일찍부터 치과 진료를 보기로 한 상황. 신부님도 애가 많이 타신 듯하죠. 한편 그 시각. 첼로의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입안부터 살펴보는데요. 아이고, 지금 엄청 안 좋네. 그런데 입안 상태를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수술을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구내염이라고 고양이 구내염이 심하네요. 심각하네요. 여기 보면 여기 혀 밑에도 염증이 지금 되게 심하고요. 목구멍 안쪽에도 염증이 되게 심하고요. 세균하고 치석, 치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친구 염증을 일으키는 하나의 자극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부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는 치아를 몽땅 제거하는 거죠. 아무튼 애기한테는 되게 큰 수술이에요. 구내염이 심각하다는 첼로. 결국 이빨 30개를 몽땅 발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수술 시간만 무려 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큰 수술을 첼로가 잘 버텨줄 수 있을까요? 드디어 끝난 수술. 아직은 마취 기운 때문에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요. 첼로 수술은 잘 끝난 걸까요? 첼로? 이게 다 이제 발치 후에 지금 첼로 입안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다 이제 발치를 해서 꼬매고 치료, 큰 수술이에요. 이렇게. 오늘 수술 받고 나서 먹잖아요, 잘. 오늘이에요, 지금. 끝나고 나서. 네. 바로 이렇게 싹싹싹 잘. 능력이 대단하네요. 네. 우와, 잠이 깨고 난 다음에 네네. 제 생각에는 이제 최대한 실내 생활 위주로 아이가 가까워지고 하면은 그 사무실 공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실내 생활로 이제 조금 유도를 해서 아이 지내게 하는 게 아이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치아가 없는 관계로 이제부터 사료도 습식 사료로 먹어야 한다는데요. 또 자신을 방어할 무기가 없어진 만큼 앞으로는 신부님 곁에서 집고양이로 살아야 한다는 첼로. 할 수 있지? 함께? 도가니 되자. 깍골 난나 이로소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뼈에 이렇게 새겨서 잊혀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첼로와 신부님 사이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영신 당부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이를 좀 실내 생활 위주로 좀 안에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게끔 신부님이 좀 노력하셔서 실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실내 고양이로 생활하는 게 아이한테나 신부님한테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키워보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양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이 안에서 키우는 거는 그 고양이를 정성껏 배려해 주는 거죠. 며칠 후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첼로야, 밥 잘 먹고 건강해야 해.